보세요. 이게 추계치니까 이것도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83만 호인데요. 어디에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그다음 5대 광역시 다 어디입니까? 전부 다 도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어제 이제 공공주도 3080이라고 해서 83만 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그러한 개발 방안이 나왔는데, 전체적인 총평이나 지금 반응은 이렇습니다. 뭐 공공이 주도하는 형태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걸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글쎄요, 제가 만약에 소유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일단 안 할 겁니다. 이건 뭐 한 사람의 판단이니까 누구나 다 이렇게 한다는 뜻은 아닌데, 이거 조금만 뜯어보게 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플랜이라든가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성 여부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의, 좀 신랄한 비판 같지만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의 정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투기 세력들이라든가 이런 불로소득들을 차단한 상태에서 뭔가 공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을 꿈꾸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그건 그냥 꿈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그 아파트 공급이라든가 주택 공급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서 지어지는 거고, 토지 위에서 지어지려면은 그 소유주들, 토지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투영 방식도 있겠습니다만 수용 방식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외곽에 있는 것들은 또 토지 가격이 싸지만 지금 부족한 건 어디예요? 좋은 지역일수록 부족한 거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러면 서울에는 공공의 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공공 재개발 형태로 얘기를 한 건데, 이 공공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토지 소유주들한테 동의가 필요한 건데, 토지 소유주한테 동의가 얻으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이득을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이득은 주기 싫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굉장히 뭉뚱그려서, 그런 형태로 저는 그 발표가 된 것 같아요. 자, 한번 몇 가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획기적 확대 방안이지만 저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일지 몰라도 이것이 실제로 적용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 나름대로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간소화시키겠다. 일단 여기서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업 기간을 5년이라도 대폭 단축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와 대박이다. 야, 5년이면 이제 입주하겠네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는 겁니다. 제가 제 손을 걸고 장담할 수 있는데 이거 5년 내로 안 됩니다. 5년 내로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응? 지금 2021년 2월이잖아요. 그럼 5년이면 2026년이잖아요. 절대로 안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이거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한 13년 정도 걸린다고 하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이 오늘 정부 이 발표에 의하면은. 그러면 그거보다는 조금 땡길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겠죠. 한 10여 년 정도 걸린다거나 이렇게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5년이 되면은 지금부터 삽질 시작해야 돼요, 막말로. 왜냐면은 이주 철거하고 공사하는 데만 보통 한 4년 걸리는데, 응? 우리 50세대짜리 빌라 짓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뭐 1년 미만에 도 뚝딱뚝딱 짓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아파트 공급이 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에서도 5년 이내로 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급 자체가 대규모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정부 안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향후 수년간의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땐 방법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급은 아파트 주택의 공급이라는 거는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는 거잖아요. 부시고 짓고 하는 시간 보통 한 짧아야 2년에서 4년 정도 걸릴 텐데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은 2년에서 4년 정도 보통 평균 3년 전부터 인허가를 내주고 공급 물량을 채워 넣었어야 되는데 그때 정부 인식이 뭐였습니까? 공급은 충분하다. 수요가 문제다. 그래서 공급 신경 안 쓰고 수요 때려잡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지금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부터 공급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3년, 4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는 5년, 6년 정부 안대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그래서 한 2020년대 후반 정도가 돼야지만은 공급이 조금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풀리는 거고, 물론 뭐한 2년 정도 지난 뒤에, 한 3년 정도 뒤부터는 서울의 물량이 풀린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물량은 지금 그 정도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획기적인 물량이 풀려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획기적인 물량이 풀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서울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종기가 안 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급이 어느 정도 계속 안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점부터는 당연히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조정기라고 해봤자 굉장히, 또 미친 듯이 막 올랐어요. 제가 생각에는 지난 3, 4년 동안 오른 것처럼 올해나 내년이 오를 것 같지는 않으나, 상향은 상향이더라도, 만에 하나 그렇게 오른다고 치게 되면 약간의 조정. 그렇지 않으면은 적당한 수준의 상승.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2023년도 이후에는 하락을 주장하신 분들도 의외로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정부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거의 뜬구름 정책을 만들어 놨잖아요. 공급 대책이 없어요. 그럼 계속 공급 안 되는 거야. 그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정부의 의지는 양도세 풀어줄 생각 없죠? 재개발 재건축 풀어줄 생각 여전히 없습니다. 민영으로는 안 풀어줘요. 공영으로만 하겠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이 공영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 동의율이 지금 3분의 2만 동의하면 되는데,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도 동의 채우기 어려울 겁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개중에서 이 정책에 의해서 수혜를 받을 키워드 같은 건 뭡니까? 역세권 고밀도 개발하고 중공업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 저층주거지 형태가 되는 건데, 중공업 지역은 확실하죠.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은 어느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좀 잡히죠? 역세권에서 350m 정도 거리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중공업 지역은 용도구역상 중공업 지역인 것들, 이런 것들이 혜택을 보는 거죠. 그래서 중공업 지역은 영등포라든가 성수라든가 구로라든가 금천이라든가 도봉구 창동이라든가 이런 쪽이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개발 방식을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할 것인지 공공성을 가미한 어떤 직접 개발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지금 다 법의 적용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언제 구입하는지에 따라서 우선 공급벽이 부여되느냐, 청산이 되느냐,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이 어떤 방식으로 가냐, 그러니까 공공성이 굉장히 크게 가미될수록 여러분들이 투자에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느냐 안 좋느냐 무조건 사라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안대로라고 하게 되면은 대책 발표일 이후에 구입하는 것들은 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정책에서는 홍보하는 게 뭐냐면, 공공이 하면은 다 할 수 있다. 민간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제도적 규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하면 그거 다 풀어주고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죠.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자, 투기 수요 철저한 차단을 위해 우선 공급권은 1세대 1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대책 발표일 이후에 사업구역 내에서 기존 부동산의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우선 공급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이런 표현이 새롭게 나왔냐면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보통 우리 재개발 재건축 할 때는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입주권을 받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은, 청약을 통해서 일반 분양 받으신 분은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분양은 분양권이고 조합들은 입주권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는 왜 새롭게 우선 공급권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일단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토지, 건물 같은 것들을 다 누구한테 이관하냐면 공기관한테 이관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유권을 그쪽에 넘겨갑니다. 내 거 아니야 이제. 내 거 아니고 그냥 정부가 보증하는 형태로, 대신에 네가 우리한테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우선적으로 공급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제가 잘 우려스러운 거는 뭐냐면, 입주권 같은 경우는 분양권보다 훨씬 더 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입주권이잖아요, 결국은요.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선 공급권은 뭐예요? 내가 거기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조합원이잖아요. 그죠? 내가 토지주였으니까. 그런데 이 공급권은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아. 그러면은 주변의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하게 되면 일반 분양 한 8억 정도에 하고 조합원한테 5억 정도 주는 건데, 이거는 8억 정도에 그냥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게 저는 동의를 할까 싶은 거예요. 수익 자체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 추가 지분 확보 시 우선권 미부여하고, 대책 발표 이외인 것들은 다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다수가 공유한 건 우선 공급 하네. 이거는 기존의 재개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진시까지 전매 제한이 설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팔지도 못하죠. 그죠? 그나마도 팔지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선 공급권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토지를 나라한테 주고, 그죠? 그 우선 공급권을 받는데, 그 우선 공급권은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까지 다시 받지도 못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응이 갈릴 거냐면은,
내가 주택이 없어요. 난 요거 하나 갖고 있어. 1주택이야. 여기 어떻게 조그만 뭐 빌라라도 갖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긍정회로를 돌릴 수도 있습니다. 나 우선 공급번이라도 받아가지고 집을 마련할래, 서울에. 그 방법 아니면 어차피 나 청약 안 되잖아. 예, 비싸잖아.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일반 분양으로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비록 소유주지만, 조합원 분양가로 받진 못하고 일반 분양가로 받는 거지만, 오케이, 어쩔 수 없지. 일반 분양가라도 나 서울에 집 갖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예를 들어 투자자다. 투자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주택자인 경우도 많고, 일단 이거를 넣었다가 빼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팔아야 되잖아. 근데 팔려야 안 팔려요? 전매 제한. 안 팔리죠. 그 다음에 그 조합원, 그 재개발 조합원 그러니까 빌라라든가 토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프리미엄이 붙는 이유가 뭡니까? 재개발 구역의 주택들이. 그 허름한 주택들이 재개발 구역에서 그 가격이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감정평가금이 더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반 분양가보다 현저하게 싸게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입주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리미엄 주더라도 일반 분양보단 싸다. 그런 개념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100% 당첨되는 것과 더불어. 예. 그런데 이거는 우선공급번 일반 분양하고 똑같은데 피값이 많이 붙겠습니까? 많이 못 붙게 돼버리는 거죠. 피도 많이 못 붙고 소유권 뺏기고 전매 제한, 그리고 새롭게 구입한 사람들은 돼요? 새롭게 구입한 사람들은 어차피 대책 발표 이후에 구입한 사람들은 이것도 현금 청산되는 거잖아요. 팔지도 못해 어차피.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집약시켜서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투기꾼들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로써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은 아무도 동의를 안 한다라는 겁니다. 토지 소유주들이 동의를 안 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법안이래. 이번에 나온 이사 부동산 공급 대책이 그냥 83만 원가 다 허수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무조건 주민이 동의를 해야지만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아직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 동의를 누가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의를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집은 내가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는 죽을 때까지 이거 팔 생각도 없고 일반 분양 가격이라도 사고 그냥 집 하나 얻고 싶고 이런 분들은 억지 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거죠. 제가 볼 땐 3분의 1 동의도 얻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있어요. 지금 정부가 나름대로 신경 쓴 건 뭐냐면은 어찌됐건 민간 분양보다 여러 가지 어떤 허가권자로서 갑의 위치에 있음으로써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이득금을 너에게 챙겨주겠다고 하는데 보통 10에서 30%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금액은 누가 산정한 겁니까? 민간으로 했을 때 얼마를 벌었고 그거보다 10에서 30% 더 준다는 건데 민간으로 해서 번 금액을 도대체 누가 산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숫자에다가 더 준다고 하니까 도대체가 얼마인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번에 제시된 개발 모델은 현재 조합원 및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보다 유리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0에서 30%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하는데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상되는 수익률이 지금 나와 있는 금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얼마인데? 그럼 봐봐요. 토지주들은 여기 나와 있는 예상 수익률을 얼마로 보겠습니까? 우리는 100으로 봐요. 그러면 정부가 이게 평균 20%라고 해보죠. 그러면 우리는 100으로 예상했는데 정부가 120을 주는구나. 할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단순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판단할 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어차피 변수예요, 변수. 그죠? 이게 지금 상수가 아니라 변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보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니네가 스스로 사업을 추진할 때의 가격 예상되는 수익률은 계산해보니까 70이더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0%더 얹어줘서 14를 더 줘서 너희는 84를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는 100 정도 예상했는데 84니까 손해 아니야. 손해예요. 어차피 손해야.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을 준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숫자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 자체가 예상 수익률이니까 이거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더 준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어차피 할 수 없잖아. 그죠? 공공으로 하건 민간으로 하건 하나만 해야 되는데 예상되는 수익률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정부가 또 정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
높게 정해줄래요? 아니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해줄래요? 보수적으로 정해주겠지. 그럼 이 소지주들은 100 정도 예상했는데 한 60 정도밖에 안 나왔어. 그럴 수 있죠. 그럼 20% 더해봐야 72야. 예? 100 정도 10억 벌 수 있는 거 7억 2천밖에 못 버는 거고요. 5억 벌 수 있는 거를 얼마입니까? 3억 5천밖에 못 버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일반 분양 자체도 그 조합원 분양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년 이해 단축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다. 말이 안 된다. 예. 모든 사업 리스크를 공기업이 부담한다? 좋네. 말이 됩니까? 소유권을 공기업한테 넘기는데 지금? 음?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걸 오케이 한 사람이 좀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급 부지 확보 물량 추계치인데, 보세요. 이게 추계치니까 이것도 확정된 숫자가 아니라 83만호인데요. 어디에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그다음 5대 광역시 다 어딥니까? 전부 다 도심입니다. 그죠? 전부 다 도심 쪽에서, 왜냐면 도심이 집이 부족한 거니까, 뭐, 오히려 지방은 지방 소멸이라는 표현이 나타날 정도로 음미한 지역이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러한 결국 도심의 개발은 뭡니까? 그린벨트 안 푸는 이상 뭐밖에 없어요?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부가 83만 원 공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재개발, 재건축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동안 시장, 민간이 주도했던 것을 정부가 하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하는 거야, 결국은. 지금 표현이 재개발, 재건축이 잘 안 나왔지만, 예. 근데 그걸 공공이 할 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그냥 재개발, 재건축 풀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또 반대하는 사람이 또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죠? 그러니까 공공이 한다라고 예쁘게 포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여기 나왔던 것만큼 물량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 안정화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현실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토지주나 소유주라면은 충분히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히려 집이 없는 분들은 아싸 이번에 집가 잡히겠네 83만원 공급이래 뭐 기존에 127만 합쳐서 200만원 공급이래 와 대박이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유주의 지금 마인드나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건데 토지주나 소유주는 공공이 이렇게까지 관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찬성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소유권을 완전히 뺏기게 되면은 저는 솔직히 그것도 좀 불안해요. 소유권을 다 가져갔잖아 이미. 정부가 이렇게 개발해준다고 하는데 뭐 얼마든지 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정책 자체도 나왔다가 사라진 것도 많고 뭐 말도 안 되게 생각되는 그런 법률도 많이 만들고 소급 적용한 것도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했다가 여건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할게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할 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소유권 뺏겼잖아요. 법률적으로 아무런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민간 재개발 재건축 어떻게 합니까? 계약을 맺었다가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시공사 쳐버리고 딴 데로 바꿔버리잖아요.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소유권이 없어. 소유권이 없어. 니게 아닌데 왜 우리가 하는 걸 네가 뭐라 그래? 끝이야. 아니, 뭐 이렇게 개발하기로 했는데 소유권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고 다 넘겨줬어요. 근데 다 넘겨받은 다음에 말을 바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만 할게. 너희한테 이렇게 해라. 뭐 공공인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붕 뜨는 거죠. 그거 배제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어요? 응?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방식으로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제 말대로 이게 정말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집값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보세요. 지금 동의를 거의 다 안 할 거라고 판단하고요. 동의를 한다고 쳐도 10년 걸리는 사업이고요. 100번 이제 양보를 해갖고 정부 말대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최소 5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단기간에 공급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공급은 지금 당장 모자라 죽겠는데. 그리고 이거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동의를 계속 구해야 되잖아요.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주민 동의가 있으려면 당장 뭘 해줘야 됩니까? 용적률을 풀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계속 당근을 줘야지만 동의율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역세권 고밀도 개발한다. 중공업지 푼다. 저층주거지 푼다. 이쪽 지역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가겠죠. 그죠? 근데 가격이 올라갔어요? 근데 개발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만 올려놓고 또 그냥 끝나는 거야. 공급 안 하게 되니까 서울의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제 시나리오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하세요? 한 두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집값을 저는 이제 그동안 영상에서 찍었던 건 2, 3년은 가격이 올라가는 거 확실하고 그 다음엔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도 장기 우상향이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올라가는 폭만 달라지고 계속 상승 플러스에서 계속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은. 정부가 정부의 노력은 인정을 하나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을 마련해 주고 이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숫자가 돼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안 주면서 막 어거지로 뺏으려고 그러면 자꾸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뭡니까? 옛날에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도 이렇게 옷깃은 여미지만 햇빛을 쨍쨍 비치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것처럼 자꾸 어거지로 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움츠러들고 막 반항을 하게 됩니다. 예? 뭔가 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얘들도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상부상조하게 되는 거지. 하나도 안 주려고 그러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공공이 다 관여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25페이지짜리인데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많이 보셨고 뭐 보기 귀찮으신 분들은 뭐 영상이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기사도 그렇고요. 보시면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성공하기 힘든 정책이 또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25번째 정책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